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릴레이 세미나 1부 맡게 된 루미케어 팀 프론트엔드 임정임이고요. 1부 루미케어에서 릴레이를 사용한 프론트엔드 경험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발표 이후에 루미기술 블로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GraphQL과 릴레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루미케어에서 릴레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릴레이를 사용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raphQL과 릴레이를 페이스북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GraphQL은 그래프 쿼리 랭귀지로 서버 API를 구성하기 위해 메타, 구 페이스북에서 만든 쿼리 언어입니다. 페이스북은 GraphQL 블로그에 GraphQL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당시 iOS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웹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앱이 복잡해지면서 모바일 웹에 대한 성능 저하와 가전 충돌이 이어졌고 네이티브 앱으로 모델과 뷰를 전환했습니다.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하면서 뉴스피드 등의 API 데이터 버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버전별로 다르게 화면을 보여줘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raphQL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프렌드 리스트가 가장 상위 컴포넌트고 그 안에 프렌드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프렌드 인포 컴포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위 컴포넌트인 프렌드 인포 컴포넌트에서 변경 사항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혹은 프렌드 인포 컴포넌트가 버전별로 다르게 보여져야 할 부분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프렌드 리스트 아이템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프렌드 인포에 전달할지 수정이 필요하고 서버 측에서도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엔드포인트를 변경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컴포넌트 자신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닌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구현 세부 사항이 한 컴포넌트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렉 오브 모듈러리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raphQL은 요청받을 데이터에 대한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아래 형식과 같이 요청을 하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JSON 형태로 표현해서 같은 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GraphQL 탄생 배경에서 네이티브 앱이 버전별로 다른 화면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 REST API에서는 버전을 체크해서 버전에 따라 API 호출을 다르게 해야 했는데 GraphQL에서는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으므로 버전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GraphQL 베스트 프랙티스 버전이라는 사이트를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는 각 컴포넌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프래그먼트를 통해 컴포넌트 내에 선언을 합니다. 위에 프렌드 인포 컴포넌트를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유즈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프렌드 인포 유저라는 프래그먼트로 원하는 값을 받고 이 프렌드 인포 컴포넌트 내에서 호출까지 하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같은 목적의 코드를 같은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데이터 의존성이 명확해집니다. 해당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상위 컴포넌트로 노출되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렉 오브 모듈러리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루미케어에서 릴레이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배경으로는 저희가 개발 초기부터 팀 구성이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GraphQL 클라이언트를 실무에 사용한 경험이 없는 개발자 3명이 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오픈 일정이 촉박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 코드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오류가 적어야 했습니다. GraphQL 클라이언트를 조사하면서 릴레이의 특징이 위의 배경하에 설명한 루미케어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릴레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이 만들어서 실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액트 컨퍼런스 2021년에서도 설명하는데요. 실사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2015년에 처음으로 GraphQL과 릴레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021년에 다시 Reintroducing 릴레이라고 해서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GraphQL, 릴레이 모두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리액트 블로그나 GraphQL 블로그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릴레이가 함께 언급됩니다. 아래에서 이제 검색을 릴레이를 했을 때 리액트 블로그에서 릴레이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패칭 앤 매니징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가 컴포넌트 중심 개발 방식을 지향을 하는데 릴레이도 이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릴레이는 각 컴포넌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언하고 해당 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의 쿼리를 통해 가져올 수 있으며 네트워크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성 있는 요소들을 함께 일치시켜 컴포넌트 동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모듈화되면 리팩토링하기 쉽고 성능이 좋으며 에러가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로딩 상태 및 에러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에서는 리액트 서스펜스를 사용하여 로딩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서스펜스를 사용한 릴레이 예시이고 리액트의 서스펜스를 불러와서 폴백으로 로딩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만약에 데이터 피팅이 끝났으면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폴로에서는 이제 로딩이나 에러에 대한 상태를 가져오고 그거에 따라서 if문으로 처리를 해서 로딩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 바운더리 컴포넌트도 비슷한데요. 릴레이에서는 이제 리액트 에러 바운더리를 사용해서 폴백으로 에러 UI를 보여주고 에러 상태나 뭐 에러 텍스트에 대한 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에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원하는 컴포넌트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폴로는 상태를 받아와서 if로 상태값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에서도 서스펜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봤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받아야 해서 릴레이는 그런 부분 없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에서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레이 컴파일러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컴파일러를 실행할 때 코드에 사용된 프래그먼트에 대한 타입을 생성하고 제너레이트 폴더 내에 해당 파일을 생성합니다. 컴파일러의 역할로 타입 체크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고 GraphQL 스키마에 대해 프로젝트 전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안내합니다. 오퍼레이션 이름도 다 네이밍 컨벤션이 있어서 이를 어기면 컴파일러 오류를 통해 검증해 줍니다. 엄격한 컨벤션으로 각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는 비슷해지고 개발자 에러를 제거할 수 있어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이제 3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를 도입하면서 고려했던 부분도 역시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 GraphQL 클라이언트로는 아폴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폴로는 커뮤니티 기반이라 굉장히 자료들이 참고할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릴레이는 참고 자료가 많지 않고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릴레이 공식 문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으로는 공식 문서 첫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여기 익스플로러 이그샘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투두에 대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문서랑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학습하실 때 더욱 이해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백엔드 의존도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릴레이를 사용하려면 백엔드에서도 릴레이 스펙사항에 맞춰줘야 합니다. 여기 아래 참고 문서로 서버 명세에 대해서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맞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풀스펙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 가능한지 사전에 백엔드 개발자분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유니케어 팀은 백엔드 개발자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릴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엔드 스펙상 및 유니케어의 백엔드 작업한 방법은 2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릴레이를 사용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루니케어에서 그래프QL과 릴레이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 중에 주요 장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는 쿼리의 일부분을 재활용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 것인데요. 릴레이에서는 프래그먼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릴레이는 각 컴포넌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프래그먼트를 통해 컴포넌트 내에서 선언합니다. 프래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의와 뷰 정의를 한 곳에 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선언 방식을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목적의 코드를 한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데이터 의존성이 명확해집니다. 리액트에서 UI 컴포넌트를 재사용 가능하게 개발한 시 릴레이에서도 코로케이션 덕분에 데이터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루니케어에서 프래그먼트 구성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어 매니저 상담 상세 화면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퀘스천 컴포넌트와 케어 매니저 컴포넌트, 큰 컴포넌트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deleted as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deleted as 필드를 사용하는 곳은 퀘스천 컴포넌트 내에 퀘스천 deleted 라벨 컴포넌트와 케어 매니저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이 두 컴포넌트가 위치한 상위 컴포넌트인 상담 상세 페이지에서는 쿼리를 호출할 때 이 두 가지 프래그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퀘스천 컴포넌트 내에서 첫 번째 쿼리인 퀘스천 딜리티드 라벨 언더바 딜리티드 as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아래 케어 매니저에서 케어 매니저 언더바 다큐먼트 프래그먼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컴포넌트인데요. 질문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가면은 퀘스천 딜리티드 라벨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퀘스천 딜리티드 라벨 컴포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퀘스천 딜리티드 라벨 언더바 딜리티드 앱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딜리티드 앱 필드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퀘스천 딜리티드 라벨 컴포넌트는 삭제된 게시글이라고 보여주는 라벨을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루니케어 의료진 답변 컴포넌트인데요. 케어 매니저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는데, 케어 매니저 다큐먼트 언더바 다큐먼트 프래그먼트에서도 딜리티드 앱을 호출을 합니다. 위에서 호출한 딜리티드 앱과 같은 필드인데요. 이거를 서로 프로브로 받지 않고 각 컴포넌트에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호출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 퀘스천 컴포넌트와 케어 매니저 컴포넌트는 동일한 딜리티드 앱 필드를 사용하지만 서로 의존성이 없어 재사용할 수 있고, 컴포넌트가 복잡하게 중첩되더라도 프로 체이닝이 없으므로 코드는 간결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프래그먼트 이름은 모듈 네임 언더바 프로퍼티 네임 형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엄격한 네이밍 컨벤션으로 인해 프래그먼트를 보면 어느 컴포넌트의 어느 필드에서 가져오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재사용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시글 리스트 페이지와 게시글 상세 페이지에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만 같고 UI를 다르게 보여줘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 데이터는 게시글 리스트와 게시글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커멘츠 언더바 커멘츠 프래그먼트로 생성을 하였고요. 이거를 각 다큐먼트 쿼리, 그러니까 게시글 리스트와 보드뷰 쿼리, 게시글 상세에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로 프래그먼트를 포함시켜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게시글 리스트에 대한 쿼리이고, 여기서도 커멘츠 언더바 커멘츠 프래그먼트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세 페이지로
여기서도 커멘트 언더바 커멘트 프래그먼트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멘트 언더바 커멘트 프래그먼트는 커멘트 컴포넌트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에 커넥션 안에 이제 아이디와 컨텐츠를 불러오는 프래그먼트가 커멘트 언더바 커멘트 프래그먼트가 됩니다. 이 커멘트 컴포넌트는 게시글 리스트에서는 커멘트 컴포넌트 안에 리스트 답변 UI가 칠드런으로 프로브로 들어오게 되고 게시글 상세에서는 커멘트 컴포넌트 내에 상세 답변 컴포넌트가 칠드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커멘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칠드런으로 UI 컴포넌트를 작성해 프로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시글 답변을 작성하는 것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케어 의료진이 답변을 하게 되면 루트에 새로운 필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아이디가 Y로 시작하는 새로운 커멘트입니다. 이제 게시글 상세 페이지에서 새로운 커멘트를 작성했고 이게 릴레이 스토어에 해당 레코드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아이디를 복사해서 스토어 검색을 하게 되면 코멘트 엣지에서도 해당 등록 사항이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커멘트가 아니고 커멘트 엣지인 이유는 저희가 초반 기획이 유니케어 의료진 답변이 여러 개가 등록될 수 있게 기획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에서 위에 Z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복사해서 데브툴즈에서 검색을 하면은 다큐먼트 아이디로 검색을 해도 코멘트 엣지에서 이제 등록된 이제 코멘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리스트의 이 부분의 답변이 변경이 동시에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코멘트 언더바 커멘트 프래그먼트의 데이터에 변경이 발생하면 이에 의존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가 답변을 작성하면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도 답변이 작성된 상태로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레그먼트의 이름은 글로벌리 유니크 해야 되는 릴레이 규칙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릴레이 컴파일러입니다. 패키지 제이슨의 해당 명령어를 설정하고 터미널에서 릴레이 와치를 실행시키면 릴레이 컴파일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유니케어는 모노레포를 사용하는데 서버 디렉토리의 여러 그래프QL 파일을 하나의 스키마 파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폴더 내에 스키마 폴더 내에 스키마.graphql 파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컴파일러는 해당 스키마를 이용하여 유효성 검증 및 최적화 등을 해줍니다. 백엔드 코드로부터 생성된 스키마가 변경되었을 때 릴레이 컴파일러는 스키마와 코드 컴플리트를 알려주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백엔드 개발자는 스키마 변경에 대해 매번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현재 스키마에 존재하지 않는 필드를 불러오려고 할 때 컴파일 에러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큐먼트가 헤드 노필드 컨텐츠이며 비슷한 스펠링을 찾아서 컨텐츠나 코멘트냐라고 설명을 해주기까지 합니다.
쿼리 프래그먼트 뮤테이션 등을 작성할 때 GraphQL 템플릿 태그를 사용합니다. GraphQL 템플릿 태그는 런타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릴레이 컴파일러를 통하여 컴파일하며 아티팩트 및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생성합니다. 쿼리를 미리 최적화하여 런타임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src 폴더 내에 제너레이티드 디렉토리에 생성된 아티팩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므로 원격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고 빌드 프로세스에서 릴레이 컴파일러를 실행합니다. 아래는 커멘트 오서 컴포넌트에서 오서 아이디 필드에 대한 프래그먼트를 선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프래그먼트나 쿼리 이름이 컨벤션에 부합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데요.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멘트 오서 컴포넌트에서 오서 아이디에 대한 필드를 가져오는 것을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모듈 네임은 커멘트 오서인데 프래그먼트 네임을 커멘트 언더바 오서 아이디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GraphQL 태그는 must start with the module name comment 오서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뒤에 오서가 빠지고 커멘트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컴파일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거를 이제 커멘트 오서로 바꾸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듈 네임을 커멘트 오서를 붙이고 다시 저장을 하면 왼쪽에 커멘트 오서 언더바 오서 아이디 GraphQL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서 아이디를 데이터를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멘트 언더바 오서 아이디 달러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서 호출 불러오는 임포트 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달러 키는 이제 컴파일러에서 프래그먼트 레퍼런스에 대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장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까지 생성을 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서 아이디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프래그먼트나 쿼리 이름이 컨벤션에 부합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를 통해 다른 개발자 협업에서도 일관성 있는 네이밍 규칙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이름을 짓는 고민도 줄어들게 됩니다. 릴레이에서 유즈 프래그먼트 속을 통해서 해당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릴레이 컴파일러를 통해 자동 생성된 커멘트 오서 언더바 오서 아이디 .graphiql 파일에서 커멘트 오서 언더바 오서 아이디 달러 키를 바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렌더 에즈 패치입니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렌더링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렌더 에즈 패치의 핵심 아이디어는 스타트 패칭 얼리입니다. 릴레이에서 대표적으로 프리로드 쿼리와 유즈 프리로디드 쿼리라는 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미리 피치하기 시작하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스펜드 합니다. 코드와 데이터를 병행하여 가져옴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를 활용해 페이지 이동, 버튼 호버 시, 모달 창을 띄울 때 등 특정 이벤트 핸들러에서 패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해당 페이지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할 때 코드와 데이터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결과를 더 빨리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스토리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북을 사용하면서 GraphQL이 사용된 컴포넌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에러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컴포넌트에서 유저의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헤더 스토리에 로그인 쿼리 로직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GraphQL 관련된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스토리북에 추가적인 릴레이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바벨 설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릴레이 공식 문서에서 테스팅 릴레이 컴포넌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릴레이 테스트 유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스토리북 폴더 내에 main.js 파일에서 바벨의 플러그인을 릴레이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릴레이 테스트 유틸로 목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줘서 해당 컴포넌트의 스토리를 갖다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테스팅 릴레이 컴포넌트에서는 유닛 테스트나 입질 테스트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추후 테스트를 위해서도 이 목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건데 데브 툴즈인데 릴레이에도 이제 리덕스 데브 툴즈처럼 릴레이 데브 툴즈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익스텐션 링크를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릴레이 데브 툴즈는 두 가지 패널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패널이랑 스토어 패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패널은 네트워크 요청이 보이는 곳으로 각 요청의 스테이터스, 베리어블, 그리고 리스폰스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스토어 패널은 스토어에 저장된 레코드와 각 레코드 아이디, 타임 네임 등을 포함한 레코드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후기인데요. 릴레이는 문서에 안내한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데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깨끗한 아키텍처를 보장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릴레이 후보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 뮤테이션이나 쿼리를 불러오거나 루트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하는 부분들을 다 후보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내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조건 처리, 이제 로딩, 에러 등 상태를 하는 부분들이 사라져서 코드가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GraphQL 릴레이를 사용하면서 백엔드 개발자분들과 API에 대해서 질문할 일이 거의 없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많이 줄어서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부를 발표를 했고요.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